네,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특집으로 또 구성하고 있는 코너죠. 뉴욕 앤 서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친 남자죠. 하나금융센터 장우석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미국 시장 한 주간은 또 계속 변동성이 이어졌는데요. 한 네네. 주간의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도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우가 1.3% 마이너스, S&P 500이 0.9% 마이너스, 나스닥 1% 마이너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업종별로 보면 간만에 유틸리티가 1.61%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선전했고, 최악의 업종은 금융업종인데 마이너스 0.79%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참, 네. 야, 이사님, 그 S&P 500의 섹터의 구성에 드디어 이제 변화가 또 한번 생겼다면서요? 그게 아마 저희가 2년 전에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금융에서 리츠가 빠져나온 걸 저희가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부동산 업종 예, 리츠가 빠졌었죠. 예, 빠진 거죠. 근데 다시 한번 섹터에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저희 금융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GICS라고 해서 글로벌 산업 분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S&P하고 모건스탠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의하면 기존에 나왔던 11개의 섹터가 나가는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네네. 현재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술, 금융, 임의소비재 쭉 보고 맨 오른쪽까지 텔레콤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바뀐 겁니다. 이제. 네네. 바뀐 건데요. 바뀐 그림을 보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텔레콤은 완전히 빠져버렸고요. 통신 섹터가 없어졌어요. 네, 완전 없어지고요. 네. 그쪽은 통폐합된 거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생긴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요? 예, 네. 아까 이름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네네. 새로 생긴 거죠. 그게 네. 생기면서 쉽게 얘기하면 단번에 네. 업종 3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업종 기준인가요? 나가는 게, 지금 보이는 지금 거요? 나가는 게 업종 기준인데 그 가운데 그 세 번째 하늘색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번에 새로 생긴 거고요. 이게 갑자기 3위로 올라서면서 사실은 기술이 많이 좀 빠지고요. 기술에 있는 종목이 움직이고 네네. 예, 그다음에 임의소비재 있는 종목이 움직이고 통신 종목이 움직이면서 이게 3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럼 예. 그럼 이 커뮤니케이션에 어떤 게 들어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요? 봐야겠죠. 봐야 네. 되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말 대박 업종입니다. 대박이요. 예, 저희가 흔히 예. 얘기하는 정말 좋은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가장 많이 편입이 된 게 페이스북이 20% 편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액티비전 블리자드, AT&T, 버라이전, 그다음에 컴캐스트, 일렉트로닉 아츠, 쭉 해서 디즈니, 넷플릭스, 폭스, 그다음에 트위터, CBS까지.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디어 관련 기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IT 기업들이 대거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이 업종이 좀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배당이 0.79%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줄 겁니다. 향후에 네네. 줄 거고요. 그다음에 PER이 22.53배인데 약간 좀 높은 게 없잖아 있는데 그러네요. 예, 일단은 ETF로 만약에 내가 나는 잘 모르겠고 네. ETF 한다 그러면 XLC라고 해서 또 나왔거든요. XL, 커뮤니케이션의 C요. XLC. 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이 딴 건데 이해가 되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게임주들이 들어가 있네요. 예, 게임주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우리가 사실 이제 페이스북, 구글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과 구글 그다음에 게임주가 들어간 업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네. 딱 맞춤 형식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업종인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보더라도 흥미로운 기업들이 나눠져 있는데 하여튼 네. 앞서 말씀하신 ETF가 XLC요. 예, XLC로 네. 제가 앞으로 아마 업종 변경할 때 언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그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섹터에 새로 생겼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안에서도 또 뉴욕 앤 서울 저희가 크로스 체크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저희가 준비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났던 주식인데요. 트위터를 준비하셨고 저는 네이버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요즘 잘 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마트 한번 보겠고요. 이름이 좀 이상한데 부킹홀딩스 그리고 CJ 옷쇼핑 함께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트위터와 네이버인데요. 일단 트위터부터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트위터는 페이스북에 밀려갖고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죠. 안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이분 때문에 네. 사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이 트위터는 사업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많이 노출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트럼프 연관 검색어에 1등으로 뽑힌 회사가 트럼프를 치면 네. 트위터가 자동으로 검색이 됩니다. 워낙 이제 저희 네이버에 보면 치면 연관 검색 나오는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사실 이제 네. 트럼프가 트위터를 통해서 모든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홈페이지도 그러더라고요. 사람을 네. 이렇게 채용하기도 하고 네. 자르기도 하고 그 정도로 네. 상당히 많이 썼는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당선되기 이후에부터 주가가 올라오기 시작해서 저는 뭐 $40 갈 수 있을까 뭐 굉장히 고민했는데 네.
훌쩍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3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보였고 올해만도 네. 예, 87% 올라오는 모습을 올해도요? 보였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좀 글쎄 이걸 뭐 좋다고 해야 될까요? 나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월가 활성 사용자 늘지 않는다 트위터는. 그런데 3억 3,600만 명이 됐습니다. 지금. 네. 많이 들어오는 거죠. 트럼프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광고가 잘 되고 있는 사실 이제 꼭 이 이유가 다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트위터가 원래는 글자를 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한계가 원래 140자였는데 네. 280자 늘렸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이 약간 주요했다. 그리고 실제 광고를 약간의 비디오 광고, 그다음에 스포츠 광고를 좀 하면서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확 늘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광고 수익이 늘어나면서 올라온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이 기업 하나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작년에요. 네. 6,200만 달러의 적자를 봤던 기업이거든요. 네네. 광고가 워낙 안 들어와 갖고. 네. 근데 올해 1년 만에 6,100만 달러 흑자를 보입니다. 1년 만에요. 예, 트위터가. 네. 전부 트럼프 때문에 어떤 그런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기본적으로 사실 올해 전체적으로 네. 매출이 20%, EPS도 71% 성장 예상한다고 하면서 약간의 강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또 한번 인기를 또 얻지 못하면 네. 이 기업이 또 약간의 주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기업으로는 네이버 오늘 다시 한번 모처럼 말씀드리겠는데요. 국내 뭐 1위의 검색 포털인 건 다 아실 거고요. 요즘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서도 대부분 네이버 많이 보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많이 3천만 명 안에 대부분 들어있을 거라고 좀 짐작하고 있는데요. 하루에요. 보통 3천만 명이 지금 모바일을 통해서 네이버를 지금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 구성을 보면 비즈니스 플랫폼이 한 45%, 그 라인이라든가 기타 플랫폼이 한 37% 되고요. 광고 10% 이런 정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매출 구성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문제는 주가가 예상과 달리 그리고 기대와 달리 올해 큰 재미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1분기 매출액은 한 21% 늘어났지만 실제로 보면 영업이익이 11%나 줄어들었는데요. 사실 네이버의 지금 고민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바일 요즘 뭐 인터넷보다 모바일로 쓰는 분이 많은데요. 모바일 앱 사용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기가 막힌 거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보면요. 하늘색도 줄고요. 그리고 검은색, 회색이 다 조금씩 재미없는데 유독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파란색, 진한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그게 가투브라고 하는 유튜브가 지금 선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 얘기 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의 자제분들, 특히 애기들도 다 유튜브 보는 거 거기서 지금 답을 찾으실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이러다 보니 광고 쪽에서 모바일에서 동영상 광고 매출 보시면 너무나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유튜브가 푹 올라가고요. 페이스북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는 정체되거나 재미없는. 여기에 모든 것이 일단 설명됐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가장 큰 네이버의 고민은 이거죠. 물론 라인을 통해서 일본에 가고 동남아 갔지만 일단 한국말을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많지 않다. 그러니까 5천만 명, 뭐 나중에 북한 통일돼도 북한 사람 다 같이 하더라도 뭐 1억 명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것이 원천적인 좀 아쉬움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1분기 실적이 딱 실망스러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목표 주가가 좀 하향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 그림이 되겠고요. 이게 이제 빨간 선이 그런 의미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좀 워낙 떨어졌고 라인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된 데라서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큰 의미에서 본질적인 회복이 들어가기에는 아직까지 시장도 약간 좀 썰렁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반등은 기술적 반등의 플러스 알파 정도에서 트레이딩 매수 견 정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21개 증권사 목표 주가 평균은 98만 원 정도 나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네. 나이키 한번 보죠. 예, 나이키 보겠습니다. 나이키 제가 4월 달에 말씀드렸죠. 네. Just Do It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걸 빨리 한번 좀 사서 네. 투자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는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신발에 대한 오늘은 좀 말씀을 자세히 드릴 건데요. 지금 나가는 그림이 보시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2년 이상 박스권에 갇힌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이 이유는 아디다스에 치인 게 치명적인 이유였습니다. 나가는 그림처럼 지금 나이키 브랜드의 신발의 판매 부진이 다 꺾이고 있고요. 유독 올라간 게 삼선 보이시죠? 오른쪽 끝에. 네, 삼선 보이죠. 아디다스가 올라가는 모습 보이면서 나이키 매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조단 브랜드는 또 어디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갖고 네. 이것도 나이키 겁니다. 그래서 예. 나이키가 다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제가 상식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용품 회사의 전체 매출에 보통 60% 이상이 신발에서 나옵니다. 진짜요? 예. 마찬가지 아디다스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나가는 게 신발에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신발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매출이 올라올 때. 네. 자, 만약에 나이키가 100달러를 팔게 되면요. 네. 팔게 되면 유통 마진이 50달러 빠지고요. 생산 원가 22달러 빠지고 물류 5달러 빠지고 홍보 5달러 빠지고 기타 비용 11달러 빠지고 나이키에 순수하게 남는 돈은 5달러밖에 안 됩니다. 어이구. 네. 그나마 아디다스는 이거보다 더 적습니다. 2달러밖에 안 되거든요. 네. 쉽게 얘기해서 신발을 잘 팔아야 되는데 신발에 대한 경쟁이 격해지면 마케팅 비용 늘어나고 하다 보면 이게 실적이 잘 안 남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미 쪽에서의 어떤 아디다스 선전 때문에 빠지다가 드디어 이제 다음 분기부터는 될 거다. 네. 매출이 올라올 거다 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 보였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올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밀레니얼 세대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를 얘기할 때 항상 나이키가 1등이었거든요. 그랬었죠. 스포츠에서는. 네, 네. 그런 부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각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중국 내 매출을 봐야 됩니다. 중국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전분기 대비 전년 동기 대비 95% 신장을 보였던 게 바로 중국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12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홍보 비용이 5달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홍보 비용만 아껴도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 홍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다이렉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아마존에 주지 않고요. 네. 자체 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50%까지 올라올 거다라는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나이키는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4월 달에 네. 나이키 얘기했을 때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신세계를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은 이마트를 같이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뭐 유통업체고 결국 나이키 사러 물론 나이키 전용 매장 가도 되지만 백화점 아니라 이렇게 마트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이마트 잘 아시겠지만 신세계에서 2011년 인적 불안된 회사가 되겠고요. 나름 유통업도 있고 호텔 또는 리조트 사업도 있고 해외 쪽도 있겠고요. 그리고 트레이더스 같은 거 이제 또 아실 텐데 양판형으로 지금 대규모 창고형으로 하는 이마트에서 또 다른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문제는 이마트가 신세계가 올해 물론 최근엔 좀 재미없지만 신세계가 쭉 나갈 때 이마트는 한 3, 4월부터 해서 주가가 오히려 한 20에서 많게는 30%까지 주가 하락했는데요. 이게 딱 이거죠. 신세계나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깜짝 실적이 계속 냈는데 일부의 실적이 재미없었습니다. 이 얘기였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주가가 30%까지 흘러내렸는데 여기에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하게 쓴 매도 추세였는데요. 한 보름 전 한 달 전부터 다시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지금 이마트요. 그것은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신세계도 떨어졌고 이제 많이 그동안 가격 및 흔히 해서 기간 조정이 있었다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보면 요즘 간편식 시장이라든가 새로운 어떤 먹거리, PB 브랜드는 아마 느끼셔야겠지만 롯데보다 훨씬 이마트가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이마트는 또 마찬가지 조선호텔 같이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한 조선호텔 각종 브랜드도 여기서 활용하면서 이마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죠. 이런 것들 보면 이제 냉동밥 시장도 이제 같이 나가는 거 좀 보시겠고요. 그러다 보고 또 하나가 이제 트레이더스가 계속 매출이 계속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것 자체가 또 기관 투자들이 약간 관심을 다시 얻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의 모든 온라인 쇼핑몰은 예를 들어서 이베이 코리아죠. 쉽게 얘기해서 지마켓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적자인데 물론 사업부지만 이마트에서는 이마트몰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마트 쓱이라는 이마트몰이 1, 2분기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이쪽에서 다시 한번 좀 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최근 들어서 이마트에 대해서 EPS라는 목표 주가나 전체적인 주당 이익의 컨센서스가 한 달 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빨간 선인데요.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그럼 주가는 좀 반영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평균은 34만 7천 원 정도 나왔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건 이름이 약간 또 떼합니다. 부킹이 뭡니까? 갑자기 부킹. 네, 부킹홀딩스인데요. 네. 제가 이제 저도 7월 말에 이제 휴가를 갈 거거든요. 어디로 가시나요? 예, 뭐 동남아로 가야겠죠. 네. 네. 근데 기본적으로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번에 그 아고다를 통해서 예약을 했다. 아고다요? 아고다. 네. 거기까지 좋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고다가 부킹홀딩스의 회사라고 얘기하면 네. 그건 모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미국 주식을 모르는 약간의 그런 얘기인데 네. 쉽게 얘기하면 부킹홀딩스는 부킹닷컴, 뭐 프라이스라인, 아고다, 카약, 그다음에 오픈테이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다 포함된. 오픈테이블은 젊으신 분 아실 텐데 해외에서 맛집 하려고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예약하고 가죠. 여기 이쪽에서 가야겠죠. 예약하고 가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여행 갈 때 보통 항공사는 어디 선택할까 굉장히 고민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회사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약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못하죠. 예, 사실 뭐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그냥 텐트에서 자고 네. 걷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가 없어요. 네. 예, 그러시면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여기를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거나 저희가 수입이 늘어나면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떠나는 걸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는 어쨌거나 객실을 보유하지도 않고 비행기를 보유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이제 연결시켜주면서 커미션을 먹고 있는데 그게 거의 매출의 94% 차지한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런데 익스페디아 트립 어드바이저가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부킹홀드스가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지금 한 가지만 보여드릴 건데 나가는 표를 보시면 영업이익률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네. 부킹홀딩스는 35.72%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트립 어드바이저는 7.68%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내가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하는 기업을 하나 선택한다 그러면 오히려 부킹홀딩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그 여행 계획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올 네. 여름에 2억 3,700만 명이 여행을 할 거다라는 게 미국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들 많이 가네요. 네. 근데 여기다 조금 더 얹어갖고 올해는요. 네. 3천만 명 더 얹어집니다. 어이구. 그래서 2억 6,600만 명 여행에 나설 건데 그러면 당연히 예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네.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끝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부킹홀리스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무역 전쟁 해봐야 무역 전쟁에서 자유로운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 사실 어디 엮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갑자기 여행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사실 그런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여기서 잠깐 저도 네, 네. 그 수저 얻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나 지금 뭐 잘 모르겠다. 네. 나는 여기 부킹닷컴으로 거래 예약 안 한다 그러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트립하고 요즘 광고 엄청 때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트립하고에서 뭐 예약한다 아니면 호텔닷컴에서 한다는 건데 그건 또 엑스페디아 회사거든요. 네, 엑스페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미국 기업에 돈을 차곡차곡 갖다 주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겠죠. 예, 주식만 안 할 뿐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여행을 많은 분들 이제 시청자분들 배우고 싶은 거죠. 여행을 할 때 어디 여행 갈까를 어디서 딱 어떤 그 생각이 드느냐면 요즘은 저만 하더라도 TV 보면서 하거든요. 아, 홈쇼핑요? 홈쇼핑에 예, 그렇죠. 보면 주말에 보면 모든 채널 다 하죠. 웬만한 저녁 시간에 뭐 다 하거든요. 제가 딱 보고요. CJ 홈쇼핑 오늘 말씀드리겠는데요. CJ 홈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광고 그 홈쇼핑에서 여러분들 그 광고 상품을 그 여행 상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이 화면들을 보이죠. 이건 그 제가 OTO라고 CJ 홈쇼핑 어저께 웹사이트 가서 제가 직접 카피해 온 거가 되겠고요. 또 이런 거 보면 새로운 모습, 요즘 보면 꽃보다 할배가 뭐 시즌 3인가 뭐 한다는 것 같은데,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보면 꽃 여행 박사 뭐 이런 거에서 또 이런 걸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요즘 보면 다른 데서 패키지 투어 이런 뭐 TV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디선가 옆에서는 바로 이런 여행 상품이 나오면서 이제 그 유인을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어저께 조사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TV 홈쇼핑 여행 상품이 동급 여행 상품 대비 5에서 10% 저렴한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뭐 좀 홍보할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요. 그 이유가요. 첫 번째 공동 구매 효과라는 거죠. 보통 항공사들이요. 여행사예요. 홈쇼핑용으로 좌석을 따로 배정하면서 워낙 대량회사니까 홈쇼핑용으로 안에 자리 부킹을 따로 해준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요. 광고 효과가 크지 않습니까? TV에서 때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해외 유명 관광지, 관광 도시에서 일정 수준 관광 상품에 일단 인센티브를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입장권을 주고, 예를 들어서 무슨 여행 조그만 패키지를 선물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로 약간은 5% 정도 저렴한 것이 사실이라고 저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홈쇼핑 쪽에서 여행을 많이 가더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겠고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가 지금 CJ 오쇼핑이지만요. 이게 CJ 오쇼핑과 CJ E&M이 합쳐져서 이제 CJ E&M으로 회사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조만간 나올 텐데요. 그럼 이제 시가총액 5에서 6조 원대의 대규모 미디어 커머스 기업인데 이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나라 섹터에 생기면 딱 이런 게 들어가는 거 없는 거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장기 매수 의견 다시 한번 드릴 수 있다는 거 확인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사님 다음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 좀 설명해 주시죠. 7월 11일 날 펩시콜라의 실적이 나오고요. 7월 12일 날 델타항공 실적이 발표합니다. 7월 14일부터 드디어 2분기 실적이 이제 시작되는데 시티그룹,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실적이 나오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번 2분기에 이익 성장률이 20%가 넘어간다는 게 지금 월가의 예상입니다. 사실 이제 뭐 트럼프 때문에 고민이 많겠지만 실적에 집중하시면 큰 문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앤서울의 하나금융투자의 설릉금융센터에 계시죠. 장우석 이사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